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상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별량 데이터 분석의 네 번째 챕터인 Dimensionality Reduction, 다시 말하면 차원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축소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원 축소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의의,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원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선택, variable selection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변수들의 조합들 중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리즘의 예측 모형의 외부에서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인 이 shrinkage method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목적 함수에 같은 값이면 적은 개수의 변수를 선호하도록 하는 장치를 걸어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R 실습을 진행을 하고 이 챕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전처리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이 전처리라는 개념은 데이터에 어떤 아웃라이어는 없는지, 미싱 밸류는 없는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기초적인 작업을 의미를 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차원 축소, Dimensional to Reductio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알고리즘을 구축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imensional to Reductio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x1부터 쭉 해서 xd까지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large x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랬을 때 이 차원의 개수가 요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는 d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원의 수가 너무 많아서 혹시 알고리즘의 학습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객체 수보다도 차원이 많다거나 하면 이제 통계적인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 다시 말하면 이 뒷단에서의 학습 모형의 성능은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X라는 데이터셋을 다이어트 시키는 겁니다. 쭉 해서 XD'이라고 하면 이 차원을 D'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은 D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차원이 축소됐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다만 이걸 통해서 나오는 fx1부터 xd까지 D개의 변수를 사용한 어떠한 모형이 성능이 fx1부터 xd'까지 더 적은 개수의 변수를 사용한 분석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로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 다시 말하면 모델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Dimensional Tree Reduction, 차원 축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High Dimensional Data, 고차원 데이터라고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대학원 이번 학기에 이제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이제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서에 대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이느냐? 어떤 뉴스 기사가 들어왔을 때 이 뉴스 기사가 특정한 회사의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별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영화 리뷰가 들어왔을 때 이 리뷰가 긍정 리뷰인지 부정 리뷰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겠고요. 또는 특허가 출원이 되었을 때 특허의 초록과 청구항들을 보고 어떠한 특허 카테고리 또는 IPC 코드를 부여해야 되는지를 자동화하는 데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다큐먼트를 벡터화된 데이터로 표현을 할 때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각각의 행은 이제 다큐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다큐먼트들에 대해서 특정 단어가 몇 번이나 존재를 했느냐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고전적인 back of words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back of words 단어들의 이제 뭐 집합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특정한 언어의 문서를 아무 문제 없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차원의 수가 결국은 그 언어의 단어의 수, 언어에 존재하는 총 단어 수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3만 개 정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서, 그게 길던 짧던 하나의 문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13만 개의 변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13만 차원의 벡터가 효과적이냐 또는 효율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훨씬 더 적은 개수의 차원으로 찾아보자 라는 게 여기서 보시는 문서 데이터에 대한 특징이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바이브나 또는 뭐 스포티파이 이런 이제 음악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공개한 데이터는 약 48만 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제공했던 영화가 17,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넷플릭스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사용자 유저가 되겠고요. 각각의 열이 무비가 되는데 이 무비에 해당하는 객체 수가 17,000여 차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만큼 방대한 양의 변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저는 이쪽 그 유전체라든지 의료 쪽 데이터를 많이 분석한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 유전체 하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어떤 컨디션들이 1000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개수가 많은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변수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챕터 디멘셔널 리덕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공학이니까 전공이 산업공학에서의 어떤 그 제조 공정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설비가 이렇게 웨이퍼를 팹 안에서 이제 가공하는데 여러 가지 설비를 이렇게 지나게 되겠고요. 각각의 설비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면 뭐 수천 건, 수만 건의 정보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품질을 예측하고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하고 품질 관리하는 다양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연 이 모든 변수들, 모든 센서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 그리고 대답하에서 효율적인 변수들을 찾아가는 과정 또는 선택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원 축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데이터 분석 쪽의 도메인에서는 유명한 이제 격언인데요. Curse of Dimensionality. 다시 말하면 차원의 저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이 파트가 그 얘기입니다. To achieve the same explanation ability를 갖기 위해서는 만약에 변수가 증가하면 객체는 당연히 증가하는데 관측치가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정보량을 보존하려면 객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라는 정보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의 개수, 여기서 대각선은 제외하겠습니다. 인접한 직선 거리만입니다. 보자면 1차원일 경우에는 점이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점 두 개로 거리 1이라는 정보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일 때는 이렇게도 1이어야 되고 이렇게 사각형의 꼭지점들이 전부 존재해야지만이 동일한 정보량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점이 4개가 필요합니다. 3차원일 경우에는 육면체의 꼭지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8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보면 n차원에서는 동일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2의 n승계의 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Curse of Dimensionality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하나 늘어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정보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의 개수 또는 관측치의 개수는 2배씩 늘어난다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컴스 레이저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만약에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로지컬한,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여러 개의 방식이 있다면 가장 단순한 방식이 가장 최적의 방식이다. 이 말을 머신러닝 관점에서 만들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배웠으니까 선형 회귀 분석으로 관점에서 볼게요. 어떤 변수를 가지고 x1부터 해서 총 10개의 변수를 가지고 선형 회귀 분석을 만들었더니 adjusted r-square가 0.9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변수 3개만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똑같이 0.9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사용할 것이냐 후자를 사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오컴스 레이저에 의하면 후자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같은 정확도, 같은 퍼포먼스면 훨씬 더 적은 개수의 변수를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 intrinsic dimension, 다시 말하면 내재적 차원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차원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original dimension보다는 굉장히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혹시나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어서 미리 외부 스터디나 또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딥러닝 또는 CNN을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데이터셋을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이게 수기로 작성한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디지털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handwritten digit data에서 MNIST 데이터라고 표현하죠. 픽셀의 크기는 16x 16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픽셀은 256차원, 16의 제곱이니까요. 차원을 갖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걸 하나를 끄집어내다가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16개 차원에 대해서 1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차원이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2차원으로만 단순히 줄여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뭐 PCA나 아이소맵이라는 방식은 우리 강의에선 다루지는 않지만 아마도 주성분 분석은 통계 관련 과목에서 배우셨을 거고요. 아이소맵은 이제 비선형으로 차원을 추출하는 방식인데 우리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원을 축소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같이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왼쪽이 PCA고요. 오른쪽이 아이소맵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56차원을 가지고 있는 handwritten digit dataset, 디지털 데이터셋을 단 2차원 평면상에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우리가 이거를 선을 긋게 되면 각각의 숫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소맵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선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숫자라는 이게 무슨 수인가 라는 한 자리 수를 예측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256차원의 원 데이터가 전부 다 사용이 돼도 좋지만 2차원, 단순히 그럼 거의 100분의 1도 넘게 차원이 줄었는데 그렇게 줄어든 차원 하에서도 큰 문제 없이 우리가 구현할 수 있더라 또는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파트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오리지널 디멘전 데이터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훨씬 더 낮은 본질적인 인트린직 디멘전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curse of dimensionality, high dimensional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선형 회귀 분석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데이터는 y는 이제 지도학습 관점에서 봤을 때요. fx 플러스 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노이즈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이즈라는 게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노이즈 자체도 생성이 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변수가 하나일 때와 변수 3개일 때는 각각에 대해서 노이즈가 생성될 확률이 이제 증폭이 되게 되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가 되니까 우호 조건으로 결합이 되니까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참에 가까운 명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노이즈가 데이터에 존재를 하면 이로 인해서 예측 퍼포먼스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적정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과도하게 되면 f라는 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해를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성능이 낮아지게 되겠죠. 두 번째, 현실적으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연산을 해야 되니까 computational burden이라고 표현하는 게 결국은 계산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이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의 example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차원 데이터에 의한 잠재적인 문제점이 되겠고요.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자,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배우지만 현업에서는 여전히 많이 씁니다. 도메인 knowledge라는 해당하는 업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특정 변수들을 수작업으로 골라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어떤 목적 함수,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자승법,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maximum likelihood function 같은 거에다가 적은 수의 변수를 선호하는 이 regularization term을 추가하는 게 두 번째 대안입니다. 이거 우리가 세 번째 꼭지에서 슈링키지 방식에서 배울 겁니다. 설명을 할 것이고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표현할 거는 요거를 표현할 겁니다.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정량적인 이 변수 축소 또는 차원 감소 테크닉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좋은 유용한 변수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올라갔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앞서서 설명을 했던 이 문제점들 때문에 성능이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 파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수의 변수인 여기를 찾아내자라는 게 이 차원 감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론적으로는 예측 모형의 퍼포먼스는 향상이 됩니다. 변수가 증가할수록. 이상하죠? 앞에서 설명한 것과 지금 정반대 설명입니다. 단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인데 변수들이 독립적이라는 variable independence condition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변수들이 서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수집된다는 뜻인데 현실 데이터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변수가 독립적이지 않기도 하고요. 노이즈가 존재하기도 함에 의해서 우리가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이 차원이 변수가 커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성능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 우리는 a subset of variable을 찾자. 근데 그 subset of variable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예측 모형,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형의 가장 베스트 핏이 되도록 하자. 여기를 찾자라는 겁니다. 이 설명의 결국은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 집합들을 찾자라는 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효과로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제거함으로써 통계적인 독립을 확보해 줄 수가 있겠고요. 사후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 변수가 적다는 얘기는 관리해야 되는, 제조업 관점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센서가 적다는 얘기니까 사후 과정이 단순화될 것이고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를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차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각화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 이러한 이제 부가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원 축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방식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supervised 방식이냐, unsupervised 방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supervised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간에 알고리즘 또는 모델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피드백 루프가 있죠. 알고리즘은 여기 있고요. 피드백 루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X축, 이 X 데이터에 여기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변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특정한 feature selection 테크닉에 의해서 변수의 길이가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이제 d라고 놓고요. 여기를 d'이라고 놓으면 비교를 해보면 그림상으로 d는 항상 d'보다 작지 않습니까? 요거를 만족을 하는데 요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딱 이게 선형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선형 회귀 분석일 수도 있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일 수도 있는데 딱 버티고 앉아서 야, 요 조합보다 나한테 더 좋은 조합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봐 라고 하면서 피드백 루프가 있는 게 슈퍼바이즈드 방식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피드백 루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어떤 테크닉 또는 정량적 지표를 사용을 해서 한 방에 원타임으로 한 번만 딱 실행을 해서 변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 방식이 unsupervised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차원 축소에 대한 방식,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selection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extraction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selection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재 존재하는 변수로부터 부분 집합을 뽑아내는 겁니다. 반면에 extraction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 변수 집합을 추출하는 겁니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일정 부분을 선택한다. 현재 존재하는 오리지널 변수로부터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다. 이 두 가지 선택과 추출의 차이는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상으로 보면요. 문자열을 잘 보세요. 피처 셀렉션에 의해서는 n개의 변수가 m개의 변수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x는 보존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던 변수들 중에 일부분을 뽑겠다. 그런데 extraction 같은 경우에는 xn이 ym으로 x가 y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특정한 절차, 함수가 존재하는 원래 변수들을 이용한 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extraction입니다. 똑같이 변수의 개수가 줄었지만 원래 변수들 중에 일부분을 사용해서 줄이는 거냐,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새로이 생성하는 것, 여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면요. selection은 원 변수들을 통해서 x라는 조합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여기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일부분만 뽑아내는 것이고요. extraction은 x가 아니라 z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z들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x들의 조합으로서 구성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차원 축소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변수 선택 방식, Supervised Variable Selection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